자, 7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SQL 서버가 제공하는 기본 함수가 있거든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스칼라 함수의 종류는 뭐 고성함수, 변환함수, 커서함수 이렇게 쭉 종류들이 많고 각각마다도 뭐 많게는 몇십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외울 것도 아니고요. 외우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잘 아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떤 게 있는지 잘 알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기로는요. 저는 이렇게 쭉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은 어차피 실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예에 나온 거 있죠? 이 예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몇 개만 살펴볼게요. 구성함수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select하고 골뱅이가 두 개, at가 두 개 들어가요. 그리고 랭 아이 되면은 현재 언어가 나오는 거죠. 언어 코드인데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뭐 29가 출력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서버 네임이나 서비스 네임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이름 같은 게 나오고요. 버전 하면은 현재 SQL 서버의 버전이나 뭐 CPU 종류 이런 내용들도 출력이 됩니다. 자, 날짜 함수 볼까요? 날짜 함수 자주 쓰는 게요. 뭐 sysdate type 그럼 현재의 날짜와 시간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getDate는 현재 날짜죠. 그래서 요게 하나씩 밀린 것 같은데요. 자, sysDateTime이 getDate 요 두 개가 이제 요 위쪽이 예제가 요 위쪽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dateadd가요. dateadd 하면은 현재 날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day하고 100일 후의 날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0월 10일부터 100일 후에 날짜를 돌려준다. 날짜가 day, 날짜로 100일 이런 의미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뭐 몇 시간 후 그러면은 이게 100시간 여기 hour라고 쓰면은 100시간 후에 시간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date diff는 두 날짜의 차이예요. select date diff 하면은 이 두 날짜의 차이인데 week 주 단위로 날짜의 차이를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현재 get date는 뭐죠? 현재 날짜죠. 현재 날짜부터 이 날짜까지 몇 주가 남았는지 돌려주는 겁니다. 자, 데이트 네임은요, 날짜의 지정한 부분만 돌려줘요. 그러면은, 2022년 10월 19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고 싶으면은, weekday 이렇게 하면은, 2022년 10월 19일이 몇 요일인지 이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데이트 파트는, get date 하면은 지금의 날짜죠. 날짜 중에서 연도, year 하면은 연도, month 하면은 월, 그것만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day, month, year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얘도 select하고 month 하면은 이 날짜에서 월만 돌려줬죠. 그럼 여기 10월만 결과가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자열을요, 데이터 형식, 문자열을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는 게 있는데요. 데이트 프롬 파츠 보면은 2022 10, 19 하면은요 2022년 10월 19일 그러니까 각각 문자열이잖아요. 이 문자를 합쳐가지고 날짜 타입으로도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이유먼스는 그 월의 마지막 날짜.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3일 이 월의 마지막 날짜는 며칠이냐? 그럼 예를 들어 31일이다. 그럼 31일을 돌려주겠죠. 그리고 이유먼스하고 get date하고 콤마 3 하면은 오늘 날짜에서 3개월 후의 날짜를 반환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수치 연산을 볼까요? 수치 연산은 ABS는 뭐죠? 절대값 돌려주고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거죠. 반올림인데 소수점 안에 얘는 뭐죠? 두 자리까지 남긴다는 얘기죠. 라운드하고 이 숫자 2 하면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겠죠. 마이너스 값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소수점 위로니까 1, 2 하고 거기까지만 00 자르면 하겠죠. 그럼 1200이 되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라운드 함수를 쓸 수 있고 랜덤 함수는 랜덤 함수예요. 그래서 0에서 1까지 임의의 숫자를 돌려줍니다. SQRT는 뭐 제곱근값, 파워는 거듭 제곱값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외에도 많은 수식 계산 함수, 수치 연산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데이터 함수가 있는데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 개체 정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 해볼까요? DBID 하면은 현재 DBID나 DB의 이름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아이디 하면은 대부분 테이블 이름이나 테이블의 아이디.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드벤처웍스라는 DB가 있죠. 이 DB의 고유 번호가 내부적으로 관리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이디, DB 아이디.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에 고유한 아이디, 번호가 있어요. 그 아이디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논리 함수도 있는데요. 자, choose 함수는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choose하고 e하고 쭉 쓰면요. 두 번째가 리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서버 얘가 반환이 되겠죠. 이게 choose 함수. 맨 앞에가 이제 몇 번째 거냐 이런 거고. IIF는 if 함수예요. IIF인데 만약에 if하고 이게 이제 요게 조건식이겠죠. 요게 true면 요 앞에 게, 요게 false면 뒤에 게 나오겠죠. 100이 200보다 크다? 이게 false니까 두 번째 틀리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IIF 함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자 함수는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뭐 다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스키는 아스키 코드 값을 돌려줘요. 그래서 A 하면 요 A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인 65가 돌려주겠죠. 그리고 차는 이 아스키 코드에 대한 문자 값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얘는 역시 A, 65의 아스키 문자는 A니까 A를 돌려줍니다. 자, 컨캣은 문자를 이어줘요. 그래서 컨캣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자열이 이어지고요. 그냥 셀렉트하고 더하기로 해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더하기를 써도 관계없고요. 자, 유니코드는 이 문자열의 유니코드 값을 돌려줘요. 그리고 n차하고 유니코드 쓰면 그 글자를 돌려주고 반대죠, 둘이. 그래서 유니코드하고 가하면 가에 대한 유니코드 숫자를 돌려줍니다. 자, 차 인덱스는요, 문자열의 시작 위치인데, 셀렉트 차 인덱스하고 서버하고, 그 다음에 하면 이 서버라는 글자가 여기서 몇 번째에 시작되냐. 그럼 하나, 둘, 셋, 이 공백까지 쳐요. 넷, 다섯 번째 시작된 데서 5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가 여기에 몇 번째부터 시작되냐. 이런 거고, 레프트 라이트는 왼쪽에서 몇 글자 돌려주죠. 레프트 3하면 아마 SQL만 돌려주고, 라이트 4하면 2016 요 글자를 돌려주겠죠. 서브 스트링은 몇 번째에서 몇 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세 번째에서 두 글자.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두 글자니까 민국 요 글자를 돌려줍니다. LEN은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줘요. 이 전체 길이가 몇 글자인지. 로어 어퍼는 소문자로 바꾸기, 대문자로 바꾸기.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자, L트림, R트림은 공백을 잘라주는 거예요. L트림은 왼쪽 공백 잘라주고, R트림은 오른쪽 공백을 없애줍니다. 리플레이스는 대치,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같으면 요 문자에서 서버를, 이 영문 서버를 한글 서버로 바꿔라. 그럼 바꿔가지고 글자를 반환하겠죠. 자, 리플리케이트는 반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리케이트 SQL O 하면은 SQL이 5번 출력돼요. SQL 이렇게 5번 반복해서 돌려주고, 리버스는 문자의 그 차례를 거꾸로 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거꾸로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출력이 됩니다. 스페이스는 숫자만큼 공백 문자를 반환해줘요. 그래서 스페이스 O 하면은 공백 5개가 반환이 되고, str은 숫자를 문자로 반환해줘요. 뭐 그런 거고. 자, 스토프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좀 유용한데요. 다섯 번째 글자에서, 스토프는 여기 처음에 문자리 나오고, 다섯 번째 글자에서 두 글자를 없애요. 그 대신에 뒤에 걸 끼워 넣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이 서브 글자를 없애고, 이 글자를 여기다 이 위치에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SQL 서버 영문으로 2016 이렇게 결과가 출력될 겁니다. 포맷은 결과를 지정한 형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맷하고 getDate하고 DDMM, 그러니까 day, month, year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뭔가 일, 월, 연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칼라함들은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도움말, 우리 SQL 도움말 깔았죠? 그 도움말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고, 필요할 때 지금 한 거 정도 소개시켜드린 것 정도만 한 번쯤 직접 해서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맥스 얘기했죠. 바차 맥스와 엠바차 맥스 기억나시죠? 그 맥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실습 2번을 같이 진행해보죠. 자, 새 커리청 열까요? 새 커리청 열어서 자, 우리 템포DB를 써볼게요. 템포DB는 그 SQL 서버에 있는 임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맥스TB를 만들고요. 제가 열을 두 개 만들게요. 하나는 바차맥스고 하나는 엠바차맥스. 바차맥스에는 한글, 아니 영문, 엠바차는 한글 이렇게 넣을게요. 일단 테이블 만들고 제가 글자를 굉장히 많이 넣어볼게요. 넣는데 당연히 제가 인서트 못하니까요. 리플리케이트 기억나시죠? 반복하는 거. 그래서 100만 번씩 반복을 해서 A 100만 개, 가 100만 개. 충분하죠?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이 잘 됐네요. 그래서 셀렉트 할 건데 실제 셀렉트 하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개수를 못 세잖아요. 100만 개를 어떻게 세요? 그래서 그냥 아까 함수 중에 alien 함수 기억나죠? 몇 개인지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as문은 뭐였죠? 그냥 위에 도움말로 예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s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보기 편하게 썼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그럼 바차맥스는 8000, 엠바차맥스는 4000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100만 개 넣는데요. 바차는 8000개, 엠바차는 4000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맥스는 아까 제가 2GB까지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데이터 타입이 얘가 바차 맥스가 아니라 그냥 얘는 바차 타입, 얘는 엠바차 타입이라서 최대 바차는 최대 몇 글자요? 8000, 엠바차는 4000 개밖에 안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운 캐스트 데이터 타입으로 얘를 변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제는 다시 해볼까요? 자, 먼저 다시 지우죠. 지워버리고 자, 인서트 시키는데요. 아까 그냥 A를 쓰는 게 아니라 A as 마차 맥스 타입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고 나서 100만 번 다시 컨버트로 똑같아요. 얘도 캐스트 해도 되는데 컨버트로 가를 바차 맥스 타입으로 100만 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물론 엠바차라고 쓰시는 게 더 적당하겠죠? 바차도 관계없는데요. 엠바차 이렇게 쓰시면 실행 들어갔나 볼까요? 역시 길을 확인해보죠. 됐죠? 둘 다 100만 개씩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수정해볼까요? 자, 아까 A는 B로 바꿀게요. 여기 다 A 들어가 있죠? 여기는 B로 바꾸고 얘는 나 글자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 시키면 되는데요. 업데이트 맥스 테이블을 유저 템포DB 해줄까요? 마음에 드는데요. 자, 맥스 테이블을 하는데 set하고 컬럼1은 아까 컬럼1이 뭐였죠? 다 A가 들어있죠? 리플레이스 시키던 얘기죠. 어떻게 해요? select 컬럼1 from 맥스 테이블에서 컬럼을 해가지고 여기 전부 다 되겠죠? 얘를 A를 B로 역시 뭐예요? select 하면은 100만 개 글자 가가 나오겠죠? 이 가를 나로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볼까요? 업데이트. 자, 기다리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자, 시간 가는 오른쪽 위에 보이죠? 오른쪽에 몇 초가 걸리는지 됐네요.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 약 10초 정도.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DB 입장에서 10초는 꽤 많은 일을 한 거죠. 자, 데이터 잘 바뀌었는지 역시 셀렉트를 하는데 다 볼 필요 없고 우리 배운 함수 계속 활용해 볼게요. 리버스 함수로 셀렉트 리버스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뭐죠? 컬럼 1에 이거 거꾸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맞죠? 거꾸로 중에 다 B 들어간 거 보이죠? 뭐 이거 100만 개 셀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돌려서 뒤에서부터 본 거예요. 그리고 서브 스트링 봐야 되겠죠? 맨 뒤에 10개 그거 확인해도 역시 나. 그럼 다 바뀌었다는 의미죠? 다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와 다로 바꿀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스토프 함수라고 있는데요. 이 스토프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 자 한번 쓰고 확인해 보죠. 자, 스토프 함수는요 맨 뒤 여기서 뭐냐면 자 볼게요. 스토프하고 셀렉트에서 맥스 테이블 전체를 셀렉트하고 맨 뒤에
뒤에서 10번째부터 10글자를 C로 바꾸는 거죠. 10글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다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뭘로 돼 있죠? 지금 B 나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뒤에 10글자만 C 다로 바꾸겠다. 이렇게 실행하시면 결과에 실행되고요. 같은 방법으로요. 라이트 함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할 때요. 자, 여기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뭐냐, 업데이트 할 때요. 점 라이트, 컬럼 점 라이트하고 이거는 5글자, 맨 뒤에 5글자를 다시 D로 바꾸고 라로 바꾸는 거죠.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제 둘 다가 용도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스토프로 할 수도 있고 점 라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효율이 점 라이트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은 프로파일러 성능 차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재를 확인해 볼까요? 교재에서 저는 프로파일러 안 띄우고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그냥 그럼 프로파일러 보면요, 업데이트하고 아까 점 라이트 한 게 훨씬 듀레이션이 짧죠. 스토프는 37이고 이런 거 보면은 점 라이트, 그러니까 지금처럼 리플레이스 시킬 때는 점 라이트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능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더라도 성능 면에서 기왕이면 빠른 게 더 좋으니까요. 자, 291페이지 이제 순위 함수 살펴볼게요. 자, 순위 함수는요, 상당히 유용해요. 그래서 사실 자주 쓰이진 않는데요. 가끔 쓰일 때는 이런 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순위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는 뭐 사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직접 결과를 보시면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식은 순위 함수 이름하고 오버 이렇게 나와요. 오버하고 파티션 바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직접 내용으로 확인해 볼게요. 실습 3번 볼게요. 자, 이번엔 실습을 제가 안 하고요. 여기 이거 봐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제가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292페이지 천천히 볼게요. 자, 우리 회원 테이블에서 이제 당연히 키가 있었죠. 그 키를 큰 순으로 나열하고요. 앞에다가 이제 순위를 적고 싶어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그 열을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바로 로우 넘버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버하고 오더 바이 하이트 DSC 이렇게 하면은 하이트 그러니까 키 큰 순위, 얘는 그냥 글자 써주는 거죠. 써주는 거고, 오더 바이 하이트 뭐죠? 키로 DSC 뭐죠?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으로 해서 로우 넘버를 매겨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 주소, 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쿼리를 실행하면은 당연히 이름, 주소, 키 나오고 키 큰 순위 1, 2, 3, 4등 이렇게 쭉 나온다. 됐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1등, 2등, 3등인데 키가 임재범과 이승기는 둘 다 182인데 임재범은 2등, 이승기는 3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가나다 순으로 하자 그러면은 추가로 여기서 네임은 ASC로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더바이가 키 순으로 하지만 만약에 동일한 키라면 이름 순으로 해라. 그럼 이승기, 임재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키 큰 순위가 지역별로 순위를 나누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전체를 합쳐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 이번에는 경기 지역의 1, 2등, 경남 지역의 1, 2등 이렇게 이해되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1등이고 서울은 4명이니까 1, 2, 3, 4등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자, 셀렉트 주소 앞에 쓰고 로우 넘버 뭐 파티션 바이가 있어요. 파티션 바이 어드레스 하면은 어드레스로 파티션을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나눠가지고 오더바이를 쭉 매기라 이렇게 추가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이렇게 키가 나눠져서 나옵니다. 상당히 유용해요. 이거를 이 지금 순위 함수가 아닌 일반 쿼리로 만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 순위 함수 덕분에 간편하게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요,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위에 볼까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승기랑 임재범이 키가 같죠? 근데 얘는 2등, 얘는 3등 이러니까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등수 뭐 상을 주거나 이럴 때 1등, 2등, 2등에서 둘 다 2등을 주죠. 그런 것처럼 하는 게 바로 294페이지에요. 댄스 랭크가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키 큰 순위 하면 여기 실행해볼까요? 하면은 1등하고 2등, 2등, 3등 해서 이제 공평하죠. 이제 임재범, 이승기가 키가 같으니까 둘 다 2등으로 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1등, 2등, 2등, 사실 3등 위치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3등이 아니라 1등, 2등, 2등, 3등은 넘어가고 4등.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죠? 그럴 때는 그냥 랭크를 쓰시면 돼요. 아까 댄스 랭크는 1, 2, 2하고 그 다음 숫자인데, 랭크는 차례를 비워놔요. 그래서 랭크하고 오토바이, 하이트 이렇게 쓰시면은 1등, 2등, 2등, 3등 넘어가고 4등.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를 키순으로 세운다면요.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세운 다음에 2개의 반으로 분할하고 싶어요. 그래서 키가 큰 반, 뭐 작은 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엔타일 함수예요. 그러면 셀렉트하고 엔타일하고 E 하면은 2개로 나누는 거죠. 키 큰 순으로 쭉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번호를 매겨 1반, 2반 이렇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엔타일은 그 숫자를 나누고 만약에 3개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3개 나누면은 동일하게 나누고요. 나머지 남는 거는 다시 처음부터 배당이에요. 이래서 엔타일 4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을 4개 4로 나누면 일단 2씩 나눠요. 2씩 하나 2명씩 배정을 한 다음에 한 명씩 더. 그러니까 1반, 2반만 3명이 되고 3반, 4반은 2명씩 된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인원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원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위함수는 사실 지금 살펴보니까 굉장히 쉽죠. 물론 구문이 처음 봐서 조금 난해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형식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순위함수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296페이지 분석함수 살펴볼게요. 분석함수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유용하기는 꽤 유용하니까요. 분석함수를 한번 실제 예를 통해서 볼게요. 이거 그냥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 이렇게 되는구나. 실제 사례를 보세요. 할게요. 자, 우리 회원 테이블에서요. 키가 큰 순서로 정렬한 다음에 다음 사람과 키 차이를 알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리드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리드 함수가 하이트 빼기, 그러니까 키 이름, 주소, 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키 빼기 리드 함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하이트 오버 이렇게 쭉 쓰면은 다음 사람과 키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성시경이 처음에 180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인 임재범과의 그 다음 거의 키 차이 4. 이 되셨죠? 여기는 같으니까 0, 다음 자의 키 5. 5가 더 크다는 얘기죠. 다음 사람보다. 이렇게 쭉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 조용필은 밑에가 없으니까 0 빼기 166 빼기 정도니까 그냥 자기 숫자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다음 사람과 키 차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리드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오니까요. 좀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게 렉 함수인데요. 이거는 이전 사람과 차이예요. 그 리드는 다음 사람과 차이, 렉은 이전 사람과 차이. 그렇게 하나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가장 키가 큰 사람과 차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first value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first value 쓰면은 이제 파티션 바이하고 어드레스 지역별로 파티션을 요걸 써야죠, 있죠. 쓰면은 볼게요. 결과 보면은 경기에서 조관우하면 처음에 지역별로 경기 모여 있죠. 그리고 조관우가 172 자기랑 0이고 가장 큰 게 자기니까 0이고 조용필이 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경남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친구는 0.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값 173. 자, 서울은 4명이니까 성시경은 자기가 0이고 임재범은 얘보다 4 작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바비킴은 10 작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역별로 가장 큰 사람과의 차이 그 내용을 first value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분석 함수죠. 이거 누적 합계도 돼요. 현재 자유보다 키가 같거나 큰 인원의 백분율. 자,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함수를 쓰면요. 이게 실제 예를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자, 처음에 조관우는 첫 번째 2명 중에 하나니까 50%, 그 다음은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서울은 볼까요? 4명 볼까요? 처음에 20원대 왜 50이 아니냐면 보세요. 182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75, 75, 100 이렇게 100분율로 된다. 한 명은 그냥 바로 100이고요. 이렇게 100분율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각 지역별 키의 중앙값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럼 퍼센타일 퀀텀을 쓰시면 이게 되면 0.5가 이제 바로 0.5 위치,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딩 그룹으로 이렇게 오더 바이 하이트를 묶어주시고 하면 이제 실행하시면 경기 지역은 169, 경남은 171.5 이렇게 중앙값, 그 평균값이 사실은 중앙 평균값, 위치적인 중앙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DISC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얘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나오지만 얘는 위치수, 중위수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분석 함수인데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이게 사실 이 문법이 제일 까다로운데요. 이 문법 자체를 익히지 마시고요. 아, 이런 용도로 이걸 쓸 수 있구나. 요 정도 아시면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299페이지 피벗, 언피벗 연산인데요. 피벗, 언피벗은 이제 여기 뭐냐 한열에 포함된 여러 값을 출력하고 이를 여러 열로 변하는 테이블 반환식을 회전하고 뭐 어쩌고 나오는데요. 이 예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예를 그냥 좀 억지로 만들겠는데요. 자, 김범수가 겨울에 10개 팔았고 윤종신이 여름에 15개, 김범수가 가을에 20개 이게 이제 김범수 봄에 또 2건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김범수가 봄에 몇 건, 여름에 몇 건 이렇게 쭉 정렬을. 그러니까 이 사실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김범수가 봄에 몇 거죠? 이렇게 합쳐주고 여름에 김범수 여름 거, 여름 어디죠? 김범수 여름 이렇게 14건밖에 없네요. 그리고 김범수 가을은 하나, 가을도 25건, 겨울은 몇 건이죠? 김범수 22에다가 또 겨울 10개, 35, 32 이렇게 합쳐지고 윤종신은 없으면 널이고요. 이렇게 합쳐지게 이렇게 돌려주는 함수가 피벗이에요. 자, 실제 예를 보면 이제 형식은 이렇게 돼요. 피벗 뭐 집기 함수 for 새로운 열이 나오는데 방금 요거 가지고 예를 한번 실습을 하시면요. 자, 실습 5번인데요. 그냥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방금 요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요 테이블을 만들고 뭐죠? 유저의 이름, 계절, 판매 수량 이렇게 만들고 인설트를 그냥 방금 테이블을 똑같이 만들게요. 그러면 인설트를 이렇게 쭉 시키면 지금 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죠. 요 테이블이 준비가 됐고 자, 얘를 이제 이렇게 할 건데 돌릴 때 이제 피벗 함수를 select pivot하고 sum amount에 대해서 합계를 할 거죠. 그리고 for season 계절별로 합계할 거죠. amount season 그리고 in하고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피벗을 실행해라.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되셨죠?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래서 피벗 형식을 잘 알아두시면 자, 이걸 왜 하냐면은 테이블에 막 데이터가 여러 개 막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방금처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슨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300페이지입니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제이슨 데이터는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이에요. 그래서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키와 값. 이해 안 됐죠? 그래서 형식을 볼게요. 처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제이슨이 이렇게 돼요. 우리 테이블 보면 아이디, 이름, 생년 이렇게 있죠. 이게 키, 값, 이런 형태로 모형이 된 게 제이슨 형식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테이블 형식을 이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왜 만드냐면요. 이거를 다른 데다 전달하면 거기서 해석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SQL 서버도 2016 버전부터 이 JSON 데이터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for JSON auto 요 구문을 사용하고 각종 함수들도 지원하는데 뭐 예를 보면 이거요. SQL 서버 테이블이 우리가 이런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for JSON 절로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유저 테이블에 name이 임재범 그리고 키가 182 이렇게 한 계열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다른 툴이 다른 언어나 이런 게 얘를 인식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이슨 데이터 이 약속된 형식으로 주면은 이 형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할 필요도 있고 반대로 이런 형식을 제가 봤잖아요. 이걸 테이블로 넘기려면 오픈 제이슨 함수를 통해서 테이블로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select name height from user tbl 요거죠. user tb이고 키가 180 이상인 거 하면 요건데 이거를 for json auto를 붙이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json 형식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실제 함수도 제공해요. 그래서 여기서 declare json하고 빠차max 변수네요. 그리고 json에다가 JSON 그냥 문자열이죠. 문자열 타입에다가 이렇게 방금 한 JSON 형식의 문자를 넣었어요. 지금 연습하려고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is JSON 하면은 이 형식이 JSON 형식이냐 맞으면 1 아니면 0인데 맞죠? JSON 형식이 맞잖아. 그러면은 1이고 JSON 쿼리도 돼요. JSON 쿼리하고 이 JSON 여기서 뭐냐면 달러점하고 유저 테이블의 0번째 이게 유저 테이블이 0번째를 리턴하자 그러면 요 열이 되는 거죠. 요 열. 그러면 임재범 182 요것만 리턴이 돼요. 이 되셨죠? JSON에서 0번째 그리고 JSON 밸류만 한 개 값만 뽑을 수 있어요. 이 JSON 여기서 점하고 JSON 유저 테이블의 0번째의 네임열 0번째죠? 이거 0번째 이거죠? 이거의 네임에 대해서 뭐죠? 임재범 값이 리턴인 거죠. 임재범이 결국 출력됐죠. 자, 그리고 이 JSON 데이터를 다시 테이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select 별표 from open JSON하고 달러 유저 테이블 하면 요 유저 테이블 요게 요거 JSON 데이터에 요 안에 요 내용이 테이블로 변화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with 이게 같이 써지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예요. select부터 with에서 name은 빠짜8 뭐죠? 달러 네임 얘 네임 요거 있죠? 요거는 네임 열로 해서 빠짜 8로 바뀌고 요 하이트 달러점 하이트 요 키값은 뭘로 하이트로 인트형으로 바뀌어라. 그래서 네임 하이트에서 이렇게 일반 테이블 형태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SQL 서버 2016부터 제공하는 JSON 타입인데요. 지금은 제가 간단한 예를 했지만 실제 만약에 JSON 데이터를 다뤄야 될 응용 프로그래머라면 요 지금 알려드린 함수를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서로 SQL 서버와 JSON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